주말이니까 긴장이 확 풀려서. 잠깐만 이거 안 되냐. 여러분 우리 약조를 일단 하나 합시다. 오늘 집합을 숙제를 내드릴 거거든요. 네. 하세요. 아실 거죠? 네. 아니야, 너희들 항상 금요일날 같은 종류의 표정을 나한테 보이거든. 주말이니까 다 할 수 있다. 월요일 또 같은 표정으로 와. 나 오늘 30문제 내줘도 되나? 그럼 너희는 이렇게 해서 와야 되는 거야. 도형의 이동도 다 끝나 있고 집합도 30문제가 돼 있어야 돼. 원방은요? 원방이 남아 있어? 잠깐만, 소름 돋네. 원방이 왜 남아 있지? 고칠게 조금. 아주 조금. 그럼 월요일 날 이렇게 합시다. 월요일 날 제가 집합 20문제 내드릴게요. 월요일 날 원방 들고 오시고 도형의 이동 다 된 거 들고 오시고 집합 20문제 풀어서 들고 오세요. 네. 그럼 오자마자 원방부터 다 고치고 도형의 이동 고치고 집합 고칠게요. 아시겠죠? 네. 이건 정말 할 거지? 안 되겠어. 이거 월요일 안 되면 바로 숙제 미통어 문제가 되겠어. 아, 이거 내가 깜빡하니 적어놔야 돼. 좋아요. 숙제 미통어 어디다 적어놓지? 아니야. 이것도 안 돼. 모니터 붙여야겠어. 아시겠죠? 뭐라고 숙제? 미통과. 야야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숙제 통과해야지. 아니 소유다. 예고 살인이냐? 이거 아니. 원방 도형의 이동 집합 20문제 아시겠죠? 네네네. 자 봅시다. 집합 뭐 어렵진 않고 지금 아예 기본적인 건 이제 안 넣어놨긴 했는데 그런 건 기억나신가요? 차집합이나 여집합 이런 거 기억나니? 그죠? 그래서 일단 집합 표현이 총 3가지 표현이 나오고요. 첫 번째는 뭐 나오죠? 원소나열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건제시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눈에 보이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 3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얘 원소 나열법은 크기순으로 나열하는 게 아니야. 크기순 나열 아니에요. 1, 2, 3, 4 여기 나열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 책에서는 그냥 1, 2, 3 이렇게 나열해 놓은 상태긴 하지. 그 다음 중복된 것은 2번 쓰지 않아. 중복된 것은 2번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2 이렇게 안 쓰고 2 한 번만 쓴다라는 거죠. 된가요? 그 다음 조건제시법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집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쓰는 거야. x 바 x는 뭐 10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치면 봐봐. 여기 보이는 이 바 앞에 얘가 나타내는 게 원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집합은 원소를 x라고 쓸 건데 x가 10 이하의 자연수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해주는 방법이고, 벤 다이어그램은 말 그대로 많이 봤던 보통 동그라미로 표현한 그 집합이 벤 다이어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집합의 표현인데, 자 볼게요.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들 안 넣어놨고 부분 집합을 먼저 봅시다. 부분 집합이라는 거 뭐야? A가 B의 부분 집합이면 뭘 말하는 거죠? A가 B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등호로 보면 이 표시는 사실 그 포함하다라는 뜻이잖아. 컨테인이잖아요. 근데 봐봐, 얘를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 얘는 거의 이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거나 같다 혹은 크거나 같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니까 얘를 보면 떠올릴 수 있는 게 벤 다이어그램이 떠올라야 돼. 이게 나와버리면 이제 집합 문제는 거의 다 풀리거든요. 포함 관계가 나오면. 얘는 A가 지금 B에 포함이 됩니다 라는 거니까 이런 상태의 표현이 나온다라는 거고, 근데 문제에서 대놓고 얘를 주지 않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들로 표현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이 그림 보면 바로 보일 거예요. A 교집합 B를 해버리면 뭐 나오겠어? 이 그림일 때는 A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A 합집합 B를 해버리면 뭐 나오겠나요? B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A에서 B를 빼버리면 차집합 처리해버리면 뭐 나오겠니?
A에서 B. 빼버리면 봐봐 차집합은 빼기 느낌은 아니잖아. 숫자 빼기가 아니야. 얘가 바탕이에요. 거기에서 뒤에 있는 걸 없애버리는 거야. 얘가 바탕이었어요. 거기에서 B를 없애버리면 다 날라가죠. 그러니까 공집합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공집합이야. 그럼 이걸 보고 바로 A가 B에 포함된다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이거 두 개도 당연히 이걸 보고 A가 B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야 되고요. 차집합 나왔네. 이거는 되게 중요하니까 알고 있겠으나 노파심에 A 차집합 B랑 똑같은 표현 뭐 있죠? 이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랑 I 같은 표현. A 교집합 B의 여집합하고 아예 똑같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바로 증명이 돼요. 얘가 요렇게 나와 있는 상황일 때 A 차집합 B면 이거거든. 좌변부터 볼게. A가 바탕인데 거기서 B를 뺐대요. 그럼 어디가 날라가? 여기가 날라가. 그럼 남는 게 어디밖에 없다? 여기밖에 없다. 우변도 봐봐. A가 지금 얘고요. B의 여집합은 B가 아닌 곳이야. 두 개가 겹치는 곳은 방금이랑 똑같이 여기가 된다라는 거니까 A 차집합 P를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겠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바꿀 수도 있어. 문제에서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만약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공집합이다 라고 줘도 이걸 보고 포함관계 떠올릴 줄 아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할 수도 있지? 양쪽에 여집합 씌워버릴 수도 있죠. 드모르간의 법칙 기억난가요? 지수법칙처럼 요거 봐봐. A 합집합 B의 여집합, 얘는 지수법칙처럼 여집합이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잖아. 그럼 싹 다 반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A의 반대는 당연히 A의 여집합, 합집합은 교집합, B는 B의 여집합, 이렇게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확인되셨나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양쪽에다가 뭐 해버리면 여집합 처리해버리면 바뀌겠지.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여집합에 여집합 씌워버리면 얘는 뭘로 바뀌어? A. 여집합의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 됩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공집합의 반대는 전체 집합이니까. 확인되셨나?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사실 너무 쉬워. 당연히 이거 보면 이거 떠올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밑에 있는 표현 보더라도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라는 걸 떠올려서 문제 풀 수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종종 나와. 봐봐. 너희 그 명제 뒤에서 하겠지만 할 때 대우 기억나? 대우가 뭐죠? 방향 바꾸고 역. 부정하는 거죠? 부정. 그죠? 네. P면 Q이다의 대우는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지. 대우가 중요한 이유는 뭐야?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인 거야. 오케이? 거짓도 마찬가지. 그럼 얘가 성립하잖아? 얘 대우도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많이 나오는 표현이 봐봐. 대우처럼 바꿔보시면 이렇게 바꿔. 위치를 이렇게 바꿔. 그 다음에 싹 다 부정 걸어버리면 이게 대우인 입장이네요. 그러면 위에 있는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소리나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야. 얘 가서 보면 B의 여집합 어디겠어? 전체가 이렇게 네모가 박스가 있다 했을 때 이렇게 하면 테레비 모르겠다. 이렇게 있다 했을 때 B의 여집합이면 여기죠. 그렇죠? A 여집합이면 어디야? 여기지. 그러니까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게 맞네요. 확인됐나? 그래서 대우의 입장에서 보셔도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 얘를 떠올릴 줄 아셔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근데 집합은 너희 말대로 괜찮아 얘들아. 하면 돼. 좀 생각만 좀 잘하면 돼요. 당연한 소린가요? 부담 가질 필요는 없다. 근데 책이 내가 그젠가 어젠가 만들었는데 이거를
집합을 막 쉽진 않아. 막 어렵지도 않아. 근데 막 그런 문제 많이 거의 없어. 막 보자마자 풀리는 문제는 없긴 할 거니까 생각을 좀 잘 하시고. 뇌를 식혀줄 만한 거 없어요? 그런 게 있지. 근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그렇게 생각해요. 수학 공부는 모르는 거 7 잡고 아는 거 3 정도 하는 게 가장 낫지 않나. 가장 효율적이다. 아는 것만 하면 시간 아까워. 동그라미 치는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풀고 동그라미 치고 풀고 동그라미 치고 하면 기분은 좋겠으나 원래 좀 고통스러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 풀지 고통스럽잖아. 생각하기도 고통스럽고 그 고통을 즐기셔야 돼. 아는 문제는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 사실.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아는지 모르는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 7 잡고 아는 거 3. 근데 내가 이 말 하면서 느끼는 게 아는 거 3을 집어넣나 생각을 해봤는데 3보다 조금 적게 집어넣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할 수 있어. 아니 근데 그냥 차분히 생각해보면 되더라. 집합이니까. 너희가 나보다 더 싱싱한 두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잘할 수 있. 생각하면 쌤은 숙달된 뇌를 가지고 있어요. 오, 근데 그게 그러니까 너희가 더 빠르게 떠올릴 수 있지. 힘을 내라. 자신감이 너무 결여가 돼 있어서. 자 봅시다. 여기 가서 보시면 일단 그냥 할 수 있죠. 얘는 봐봐. B가 C에 포함된대. C는 뭐야? 그림 봐서 알겠지만 꼭 얘를 A라고 써야 되고 B라고 써야 되고 C라고 써야 될 이유는 없어. 그냥 대놓고 A 여집합, C 여집합 쓰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B가 여기 부분 있는데 C는 어디겠어? C의 여집합, 얘의 여집합이 C겠지. 여기 부분이 다 C야. 그럼 B가 C에 포함된다라는 건 맞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꼭 A, B, C만 벤 다이어그램 만드는 거 아니야. 여집합으로 벤 다이어그램 만들어도 돼요. 그 다음 니은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선택을 해 얘들아. 얘가 하나의 명제잖아 얘들아. 기억나려나 모르겠으나 P이면 Q이다가 참이잖아. 그러면 얘를 참이 되게 하는 애들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애가 진리집합이잖아요. 그러면 P가 Q에 포함되는 거였지. 그랬었거든. 근데 명제할 때 할게.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이걸로 파악하기 어려우면 물론 이 문제는 충분히 파악이 되지만 대우로 바꿔서 보셔도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해된가? 그러면 C의 여집합이 A에 포함되냐로 보셔도 돼. 아니 위에 꼴로 보셔도 되고. 위에 꼴로 보나 밑에 꼴로 보나 얘는 당연히 맞겠죠. 디귿도 맞네요. 그래서 얘는 맞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여기도 봅시다. 봐봐. 아까 차집합 뭘로 바뀐다 했죠? 여러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뀐다 했죠. 그럼 반대의 경우도 당연히 성립하겠는데 여기 교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뭘로 바꿔도 된다는 소리야? 차집합으로 바꿔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얘가 차집합으로 바뀌어요. 그럼 합집합에서 A 차집합 B를 뭐 해버렸어? 빼버렸대. 그럼 어디가 남는다? 봐봐. 지금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는데 합집합이면 여기 부분이잖아요. 이해된가요? 근데 어디를 빼버렸다고? 여기를 빼버렸대. 여기를 빼버렸대. 그럼 뭐만 남겠어? B만 남겠지. 그럼 좌벽이 나타내는 게 B야. 좌벽이 나타내는 게 지금 현재 B가 됩니다 라는 건데 A랑 B를 교집합 처리했는데 B가 나왔대. 그럼 작은 게 나오겠지. 합집합이면 큰 게 나오고. 그럼 B가 A에 포함이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겠네요. B가 A에 포함이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골라주시면 되는데 몇 번일까요?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 3번 틀렸고 4번 틀렸고 A 여집하고 B는 서로소다. 서로소가 뭘 뜻하는지 아시죠? 교집합이 없는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5번이 맞겠네요. 넘어갑시다. 자, 대칭 차집합. 여기는 굉장히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어려운 건 없어.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대칭 차집합은 말 그대로 뜻이 그 답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차집합은 차집합인데 대칭의 위치에 있는 차집합이니까 이런 상황이겠죠. 뭐 보통 A 이 문제에서 알려주긴 하거든. 기호는 중요한 게 아니야. 보통 이렇게 서클 표시해서 나타내는데 얘를 대칭 차집합이라고 한다라고 문제에서 알려주긴 할 거예요. 얘가 뭐 세모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긴 해. 중요한 건 이 대칭 차집합이 나타내는 상황은 얘가 A고 얘가 B가 이렇게 됐을 때 차집합이 두 개가 있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A 차집합 B가 있고 B 차집합 A가 있죠. 두 개를 합쳐버리면 두 개가 지금 대칭의 위치가 딱 색칠이 되겠네요. 여기 부분 색칠되고 여기 부분 색칠되는 이 부분이 지금 뭐가 되는 거다? 대칭 차집합이 된다라는 거야. 딱 여기가 확인됐나? 그래서 집합 기호로 쓰면 여러 가지 표현이 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A 차집합 B에서 B 차집합 A를 합쳐버리면 나오는 거네요. 그 얘를 보면 아 대칭 차집합이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가 A 차집합 B, 얘가 B 차집합 A고 얘 두 개가 합쳐졌으니까 얘가 지금 대칭 차집합. 오케이? 그런데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어? 차집합이니까 그걸로 바꾸셔도 되겠네. 교집합의 여집합. 그래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 이렇게 줘도 위아래 똑같은 표현이죠. 차집합이랑 교집합의 여집합 똑같으니까. 그냥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이 생긴 거 봐봐 얘들아. 어디서 어디 빼면 되겠니? 합집합에서 교집합 빼도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다. A 합집합 B에서 A 교집합 B를 빼도 똑같다. 그럼 또 차집합 나왔네. 그러면 얘가 또 교집합 여집합 처리돼도 어차피 대칭 차집합이다. 그럼 얘가 A 합집합 B의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쓰셔도 대칭 차집합이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 당연한 소리를 하세요라고 할 수 있겠으나 봐봐. 요걸 보고 대칭 차집합 떠올릴 줄 알아야 이제 문제 해결을 해 나갈 수가 있겠죠. 된가요? 그럼 얘 대칭 차집합의 성질을 몇 개 봅시다. 보통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나오거든. 밑에 바로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얘들아 진짜 되나 안 되나 확인할 필요 없이 기본적인 성질은 알아두는 게 시간 절약상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미리 한번 성질에 대해서 봐보자는 거야. 첫 번째 봅시다. 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칭 차집합 처리 하나, 요렇게 대칭 차집합 처리 하나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지. 얘는 뭘 나타내는 거겠어? A 차집합 B의 합집합 B 차집합 A일 거고요. 그죠? 얘는 B 차집합 A 합집합 그 다음에 A 차집합 B죠. 근데 어차피 합집합 처리니까 두 개가 똑같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대칭 차집합은 무슨 법칙 성립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결합 법칙을 봅시다. A, B 대칭 차집합 처리 먼저 하고 C를 하는 거나 그 다음에 뒤에 거 먼저 하고 A를 대칭 차집합 처리하는 거나 아예 똑같다. 봐봐. 여기가 해보면 돼. 증명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가 A, B, C였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기 먼저 해버리면 이거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대칭 차집합 처리하면 어디야? 여기야 여기. 여기랑 여기예요. 근데 얘랑 지금 C를 또 대칭 차집합 처리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지? 빨간색에서 C를 빼. 그 다음에 C에서 빨간색을 빼서 두 개를 합쳐. 그러면 되는 거죠. 오케이? 지금 내가 칠해놓은 이 빨간색이 뭐냐면 딱 이거야. 대칭 차집합 처리 한 번 더 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에서 C 뺀 거니까 어디죠? 얘랑 얘. C에서 얘 뺀 거니까 어디야? 얘랑 얘가 더해지겠네. 확인됐나? 근데 얘가 이거부터 하더라도 어차피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결합법칙도 성립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세 번째를 봅시다. A의 대칭 차집합, 공집합 얘들 생각해보면 뭘까? 이거 어렵지도 않아요. 얘들 집어넣어보면 돼. A에서 공집합을 뺐대.
A가 바탕이잖아. 공집합을 뺐대. 0을 뺀 거야. 그냥 그대로 A가 있겠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공집합에서 A를 뺐죠. 이 바탕이 없어. 거기서 A를 뺐대. 그럼 공집합이겠지. 둘이 합쳤네요. 그럼 뭐 나와야 돼? A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는 A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봅시다. 이번에는 A에다가 어떤 전체 집합을 대칭차 집합 처리했네. 그럼 뭐가 나올까? 봐봐. A에서 전체를 뺐어. 전체는 말 그대로 A가 포함되어 있는 전체 배경이잖아. A에서 전체 집합 빼버리면 다 날라가죠. 그냥 여기는 뭐야? 전체에서 A를 빼네. 그럼 A가 아닌 것만 남겠네요. 그럼 A의 여집합 나와야겠네. 그래서 얘는 A의 여집합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러면 A랑 A를 대칭차 집합 처리하면 뭐 나오겠니? 공집합 나오죠. A랑 A 대칭차 집합 한 다음에 다시 또 A 대칭차 집합 처리하면 A가 나오겠네. 계속 반복되겠죠. 2개 하면 공집합, 3개 하면 A, 4개 하면 공집합, 5개 하면 또 A야. 그러니까 똑같은 것끼리 대칭차 집합 처리할 때는 짝수개 처리하면 공집합 나오고, 그 다음에 홀수개 처리하면 뭐가 나온다?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3번도 풀어볼게요. 봐봐. 기억 니은은 그냥 맞절, 기본적인 성질이야. 대칭차 집합의 결합법칙이나 교환법칙은 성립하네. 여기도 바로 보이죠. 아까 뭐였죠? A에서 공집합, 대칭차 집합을 했네. 뭐가 남지? A가 남나요? 공집합인가요? A죠. 얘는 뭐라 그랬어? 짝수개네. 공집합이네요. 그래서 맞고요. 확인됐나? 그 다음에 리을 봅시다. 봐봐. 얘는 잘 봐봐. 하는 방법을. 이거 되게 중요한 방법이에요. 봐봐요. 내가 지금 A랑 B랑 얘들아 C가 있다 생각해봐. C 이렇게. C가 요렇게 있었어. 그래서 요렇게 보는데 전체 안에 있다라고 보는데 얘 명제라서 얘 이면 얘 이다죠. 명제는 얘들아 이면이니까 앞에는 만족시키는 상태에서 뒤에가 만족이 되는지를 보는 거야. 이해된가요? 발레를 들 때 얘가 만족이 안 되는 거 발레로 들면 안 돼. 뭐뭐 이면이라고 전제를 깔아놨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 남자면 군대에 간다. 발레 막 트럼프 이런 걸로 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군대 안 가는 사람을 그 발레로 잡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일단 얘를 무조건 만족시키는 상황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됐을 때 얘가 되냐라고 막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게 되도록 만들면 돼. 무조건 성립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A랑 B 대칭사집법 처리하면 여기죠. 여기랑 오케이? 근데 봐봐 얘들아. 이게 뭐라 그랬어 문제에서? C라고 그랬지. 근데 이게 C니? 이거 C 아니지. 근데 C래. 그럼 C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없애면 돼요. 표현이 좀 그런가요? 봐봐. 왜 C가 아니라고 생각해? 어디 때문에? 이거 C가 아니잖아. 없애. 그죠? 그 다음 또 여기 C가 아니잖아요. 없애야겠네. 없다 생각해. 없어. 그 다음에 얘랑 얘가 있다 해서 C가 될 수도 없지. 왜? 얘랑 얘도 C잖아. 지금 얘 자체가 C라고 하기엔 얘도 색칠이 안 돼 있고 얘도 색칠이 안 돼 있죠. 그럼 얘랑 얘조차도 없었으면 C야. 그래서 얘 없애고 얘 없애잖아. 그러면 두 개의 대칭차지법 처리했을 때 C예요. 이해됐니? 확인됨? 다시요.
봐봐. 이건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이면이니까. 두 개 대칭차지법 처리를 했는데 지금 요렇게 나와 있어. 요렇게 나와 있어. 빨간색. 근데 얘가 C래. 근데 누가 봐도 C가 아니잖아. C가 돼도 만들어주면 돼요. 내가 지금 일반적인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 건데 무조건 이렇게 그려지진 않을 거 아니야. 집합에 따라서. 봐봐. 이게 C가 되려면 여기 부분이 없었어야 돼. 왜냐면 얘는 C가 아닌 부분이잖아. 여기 부분도 없었어야 돼요. 여기가 C가 아닌 부분이잖아. 이해됐나? 그리고 봐봐. 지금 빨간색 밑에 내가 X 안 친 빨간색 보여? 저거 두 개가 색칠됐다고 해서 쟤가 C라고 볼 수는 없지. 왜냐면 얘랑 얘는 C인데 빨간색이 색칠 안 돼 있잖아. 그래서 애초에 얘도 없었고 얘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해된가요? 이 자체가 C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대칭차집합이. 이해됐나? 그러면 너희는 이 X 처진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이게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됐나요? 얘는 A랑 C를 대칭차집합 처리했을 때 B가 나오냐라고 물어봤네. 그럼 A랑 C 대칭차집합 처리해봐. 어디야? 여기랑 여기랑 되고 있나요? 여기죠? 되니? 이게 뭐라고 주장하는 거야? B라고 주장을 하는 거야. B가 맞는지를 보시면 돼요. B가 맞나요? 이 B 맞게 아니게? 봐봐. 여기가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있는 거지. 근데 애초에 X 쳐진 부분은 없는 거잖아. 이해됐니? 확인돼? 그럼 결국에 이 부분이 B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애초에 없는 거예요. 여기 X 쳐진 거. 이미 X 쳐버렸으니까. 그래서 얘랑 얘 대칭차집합 처리했더니 여기가 남는데 원래 없었던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이해됐나요? 여기랑 여기가 살아있잖아. 근데 얘가 B잖아요. 그래서 B가 맞다라고 해서 리을이 맞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이거야. 앞에를 무조건 만족을 시키게끔 방해하는 거 다 X 쳐버리면 돼요. 원래 없었는데 이러면 돼. 아시겠죠? 밑으로 가서 요걸 해야 되는데. 잠깐만. 다음 시간에 해도 되겠다. 잠깐 하자. 자 봅시다. 3번. 4번. 지금 얘 보면 아까 봤던 거네요. 얘는 지금 교집합의 여집합이네. 그럼 어딜 말하는 거지? 요거 아닐까요? 차집합. 요렇게? 그럼 대칭 차집합이네.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뭐 했으니까? 뺐으니까. 그래서 이 연산기호가 나타내는 건 지금 현재 뭘 말하는 거다? 대칭 차집합을 말하는 거다라는 거니까 여기 부분이 위에서 보는 좀 세모 모양의 기호가 나온다. 세모 모양 기호가 나타내는 게 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말하고 있는 거 봐봐. 얘랑 얘 차이는 뭐죠? 얘랑 얘 차이점이 있나요? 여기에다가 여집합 씌워봐. 그럼 A 합 B의 여집합. 그죠? 얘 여집합. 얘 여집합. 이거네.
그겠죠. 그러니까 얘 반대, 그러니까 얘 여집합이 얘인 거예요. 확인됐나요? 그러니까 여기 파란색 부분이 위에 보이는 이 세모 모양이면 어디 부분? 파란색이 아닌 부분이 밑에 보이는 이 기호가 될 거다라는 거네. 확인됐나요? 그래서 밑에 있는 기호를 빨간색으로 색칠해 보면 여기 부분이죠. 여기 아이고 여기 보이는 여기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이해됐나? 그래서 이거 보고 이제 체크를 하자라는 거네. 기억을 보시면 맞나요? 틀리나요? 두 개가 똑같대. A, B 대칭차집합 처리한 거랑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대칭차집합 처리하는 게 똑같대요. 그럼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벤다이어그램 그려서 직접 확인해 보셔도 돼. 대칭차집합 처리. 아니면 식으로 보셔도 돼요. 봐봐. 이미 이건 알잖아 얘들아. 좌변은 대칭차집합이잖아요. 우변만 보면 되지. 식으로 처리한다 쳐봐. 기억을 보면 A 여집합의 대칭차집합, B의 여집합 들어가면 말 그대로 A를 뭘로? A의 여집합으로, B를 B의 여집합으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합집합에 A를 A 여집합으로, 그 다음에 얘를 B의 여집합으로 바꿔서 이것만 보자 라고 보시면 상관없겠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이대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 여집합 바깥으로 빼서 보셔도 되겠네. 얘를 이렇게 보셔도 똑같아.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죠. 확인됐나요? 그 다음에 교집합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A 합집합 B 이렇게 보셔도 되겠네요. 얘랑 얘 똑같죠? 이해됐나? 그러면 얘 어차피 집합은 뭐가 성립하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집합은 A 합집합 B나 B 합집합 A나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나 똑같지. 근데 합집합이나 교집합일 때만이야. 차집합은 달라 얘들아. 그럼 얘 자리를 바꿔버리면 얘가 A 합집합 B 교집합 A 교 B의 여집합이니까 결국에 똑같아지는 거 보이나요? 얘가 나타내는 것도 대칭차집합이야. 교집합에 여집합이면 차집합 바뀌잖아요. 이해됐나? 그럼 결국에 여집합 대칭차집합 하나, 그 전 거 대칭차집합 하나 아예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요. 확인되셨나요?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 바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봐봐. 얘들아 얘 아예 반대거든. 그러면 똑같이 성질들을 가져가겠죠. 예를 들어 얘가 교환법칙이 성립이 됐으면 얘도 성립이 될 거고 얘가 결합법칙이 성립됐으면 얘도 되겠죠. 겹치는 부분 없이 아예 정반대니까. 확인되셨나요? 그럼 결국에 얘랑 얘도 마찬가지 똑같다. 증명은 아까랑 똑같아. 디귿은 여기에 A 자리에다 뭐 집어넣으면 돼?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여기도 A의 여집합 B 여집합 봐가지고 또 여집합 다 바깥으로 빼잖아? 처음에 있었던 얘랑 똑같이 나올 거야. 기억하고 아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포인트는 니은이야. 이거 두 개가 완벽히 여집합의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런 느낌이 필요해. 뭔가 문제 푸는데 이렇게 같이 줬어. 뭔가 연관이 있으니까 주지 않았을까라는 좀 의심이 필요하다. 그죠? 아니 지금 정말로. 그러니까 너희 뭐 문제 풀 때도 있잖아. 이렇게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봐봐. 뭐 단 AC는 0이 아니다 써져 있어. 이런 거 그냥 주는 경우 없어. 이런 거 있었을 때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냥 줘봤는데요? 이런 거 없어요. 써먹는 거야. 이런 거 좀 뭐 쓰는 거야? A랑 쓰는 0이야. 그죠? 그러니까 AC로 나누란 소리지. 0이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나눠봐야겠다라고 해서 나눠보는 거죠. 단 이런 거 중요한 거야. 잘 봐야 돼. 아시겠죠? 그 좀 의심병이 필요하다. 그
그런 거야. 막 너무 정직하게 일반적인 상황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그 미지역 번원 수투할 때는 극심하잖아. 딱 수투 그냥 3차 함수, 4차 함수 같이 나오잖아. 그냥 삼중근이지 않을까 생각하면 그냥 85% 이상 그때 답이야. 그래서 뭔가 문제 평상시 풀 때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푸는 게 낫다. 아시겠죠? 뭐 여기까지 하고